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김옥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의원으로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조리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썼습니다. 도의회 상임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겸사겸사 드리는 질문인데요. 하반기 때 상임위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은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저는 교육이나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요. 특히 학교 급식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경험을 살려 더 많은 개선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싶은데요.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든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의 질문지로 소개하고 싶은 조례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조례안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꼽으셨습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공포가 됐죠. 어떤 조례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어렵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 통과까지 거의 2년의 시간이 걸린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급식실의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급식실 위치나 급식기구 배치 등 급식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마다 급식실 개선협의회라는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개선과 공기질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체력단련비 지원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폐암과 같은 산재를 입은 급식 종사자의 경우 다시 급식실로 돌아가긴 고강도 노동을 하기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환해 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4일에 의왕시 장애인 돌봄센터 개소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장애인 돌봄센터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네, 제가 장애인 돌봄센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의왕시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미아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분의 사정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2명의 발달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 기간 동안 발달 장애인 자녀들을 맡기고 돌봐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장애인 단기 주거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주민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마련했고 장애인 복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오는 24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뿐 아니라 내병변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365 센터도 함께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은 제가 10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장애인 보호자들이 갑자기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장애인을 돌보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보호자들이 필요할 때 휴식을 가질 수 있고 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보호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의왕시 갈매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에어컨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네, 요즘 학교에 가면 여름에 학생들이 에어컨을 켜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매 초등학교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를 틀고 수업을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선풍기로 버티기 힘들다 보니 여름방학을 다른 학교보다 앞당겨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경기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지역교육청에 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서 에어컨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에어컨 설치를 모두 마쳤고요. 올 여름부터는 학생들이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매우 뿌듯합니다.